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폭스바겐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현대차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까지 약 9배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 1위와 2위, 4위 업체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경우 전기차 원년을 준비해온 배터리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수직 계열화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배터리 수직 계열화에 대한 계획이 없고 투자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이 같은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현대차의 유동성이 테슬라 폭스바겐과 비교해서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내 재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배터리 내재화는 사업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3000기가와트시, 24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화된다면 테슬라는 연간 1억 2천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고 폭스바겐은 연간 96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두 회사 모두 수직 계열화를 통해 10년 이내에 자사의 배터리 수요를 대부분 직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들 회사가 공격적으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밝힌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을 들여다보면 테슬라는 193억 달러, 폭스바겐은 339억 달러입니다. 테슬라는 한화 기준 22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38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유동성 비율은 각각 187.5%, 117.8%입니다. 통상 기업의 유동성 비율은 100% 미만일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유동 비율이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 회사 모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실탄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국가 소속의 유명한 배터리 업체도 별로 없어서 국가적으로도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실행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데 3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4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 6곳을 유럽에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75조 원의 설비 투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상당한 재무적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목표 캐파를 달성하려면 900조 원의 투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테슬라는 2022년까지 우선 100기가와트시 생산 공장을 독일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에 지을 계획이고 약 30조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상당한 자금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자동차의 별도 기준 현금화 가능 자산은 2020년 사업보고서 수치 기준 5조 7,63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결 기준 현금화 가능 자산은 약 17조 원입니다. 현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나 폭스바겐과 비교하면 보유 현금이 부족해 보입니다. 매년 현금을 버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배터리 공장의 재원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공장의 수율도 생각해야 됩니다. 대량의 투자 자금이 수십조인데 이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고도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무적 부담만 안고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실제 현대차 그룹은 현대제철의 고로를 짓기 위해 산업은행 등에서 10조 원을 빌렸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수직 계열화할 경우 고로 건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자금이 필요해서 상당한 재무적 완충 능력 없이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배터리 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5년 전 세계에서 15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2030년에는 약 30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1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현재보다 10에서 30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대차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경우 2025년까지 38GW시, 2030년까지 75GW시의 배터리 생산 공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배터리 1GW시당 전기차 4만여 대 납품할 것으로 예상해 측정한 결과입니다. 현대차가 2025년을 목표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면 약 12조 원, 2030년까지 약 21조 원이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 연구 개발 인력과 생산 인력, 그리고 수율 및 선두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 기술 격차까지 고려하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해서 거둘 수 있는 시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경우 SK그룹 및 LG그룹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고 재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LG와 SK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앞으로 두 그룹이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까지 가세할 경우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이 재계의 설명입니다. LG와 SK가 영업 비밀 침해를 두고 소송전과 여론전을 펼치는 사이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 CATL과 스웨덴 노스볼트에 배터리 물량을 주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2위의 납품사를 잃을 수도 있는데 현대차까지 배터리 수직 계열화 움직임에 편성할 경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재계에서는 동종산업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불문율이 깨졌다며 그럼에도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 경우 삼성은 물론 SK와 LG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사업에 진출할 경우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경우 자국에는 주력 배터리 회사가 없는 반면 국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과거 삼성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조를 투자해야 하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도 현대차의 배터리 내재화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